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2거래일 연속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그래도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저희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라이브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빨간불이 가득했던 만큼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그래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올려두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시원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좌회정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회정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분과 함께 오늘도 또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든든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분쟁이 좀 격화가 되는 네. 와중에 미국의 PPI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조금 높아진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오늘 밤 이제 CPI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CPI가 이제 시장 향방을 결정할 뭔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CPI가 뭔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을 해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다 3.6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오늘 뭐 예상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뭐 예상치, 그러니까 이전치보다 상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PPI 지표 나오고 나서 좀 내려왔다가 근원 코어 PPI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됐다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그런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동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표에 따라서 좀 순간적으로 방향이 뭐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표를 소화하면서 만약에 크게 정말 뭐 물가 지수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상승 쪽을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요즘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뭐 3.6 이렇게 전망하는 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내일 시장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지은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CPI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CPI 발표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본부장님?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소화를 잘 해내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증시도 그랬고 우리 증시도 그랬는데 일단은 그쪽보다는 시장이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LG엔솔의 또 깜짝 실적에 좀 더 반응하는 모습이어서 투심이 조금은 살아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CPI가 물론 영향을 아예 안 주진 않겠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체크해야 될 포인트긴 하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잘 소화를 시키는 시장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굉장히 상승세가 잘 나와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를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시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또 지금 지쳐있는 분들이 많은 시기일수록 또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점진적으로 기회가 오는 시장이 또 앞에 있으니까 물론 이 시장이 뭐 연말까지 쭉 우상향을 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잠깐 기회가 왔을 때 잘 공략을 하시면 최근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CPI 발표 이후의 시장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도 정말 선방해줬던 하루였어요. 이런 기세면은 지금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도 저는 들거든요. 네, 많은 아마 투자자분들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네. 또 내일 이 에코프로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긍정적인 주가가. 움직임 보여주고 네. 있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로도 좀 훈풍이 불어줄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내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LG엔솔도 이게 거의 한 달 전부터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사실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빠져갔었던 거고 그 이유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양극재에 대한 판가가 하락이 꾸준히 이어져 나왔었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이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부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도 생각보다 3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산 실적에 대한 공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 반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부진인 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그런 침체 우려가 꾸준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크게 살아나진 않았다는 점은 조금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론 덩달아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탄산 리튬이 이게 사실 이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탄산 리튬이 계속 빠지면서 오늘 좀 자리 위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실적 발표와 만약에 내일도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반도체나 다른 섹터의 대부분이 낙폭 가대했던 이런 섹터들이 2차 전지로 수급을 단기적으로는 저는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점은 이 전기차 수요 부진이나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조금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은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일단 내일 단기적인 흐름은 바뀔 수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선물 가격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외에서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슈도 한번 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외에서 유한양행이 오.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 유한양행이 개발한 치료제 레이저 티닙이 1차 치료제로 적응이 되는데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또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 시점에서 지금 눈여겨봐야 할 타이밍인지 김명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번 담아볼까요? 유한양행 저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흐름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존슨앤존스의 이제 제약 부분 자회사죠. 얀센이 이제 마리포사 임상 3상을 성공을 합니다. 이게 렉나자랑 뭐 리브레반트 같이 이제 병용 투약을 해서 이게 비소세포 폐암에서 임상 3상을 통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약평위에서 이게 급여보험 등재로 비소세포 폐암 급여보험 등재로 될까라는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급여 확대 안건으로 이제 렉나자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렉나자의 이제 성분명이 레이저 티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존슨앤존슨이 비소세포 폐암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급여도 좀 무난하게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급여권에 이제 진입할 경우에 시장 규모 자체가 국내에서는 한 3천억에서 최대한 6천억 정도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시장은 또 추산된 정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부분이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렉나자가 존슨앤존슨한테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도 임상을 또 통과를 했고 제품을 또 출시하게 되면 마일스톤도 추가적으로 수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